지금 보시는 이 볼링공의 무게는 4, 5kg 정도. 사람의 머리 또한 이와 비슷한 무게인데요. 하지만 목은 유난히 뼈가 작고 주위 근육이나 인대도 약합니다. 또 사물을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할 때도 목을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유난히 많죠. 무엇보다 목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함께 있어서 저림이나 시림 증상은 물론 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데요. 김영채 씨는 20년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아침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버스 운전을 시작하는데 온종일 운전하는 시간이 상당하다. 8시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 좀 있고요. 1시간 한 45분 정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거리로서는 만만치 않죠.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자꾸만 경직되는 팔과 어깨도 문제지만 김영채 씨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따로 있다. 미치겠다. 목이 많이 아프세요? 뽑아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아프고 앞뒤로 해도 아프고 대자인병원에서 다니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밀 검사를 통해 최영채 씨가 받은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전위, 즉 추간판 탈출증이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뼈,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단면을 보면 젤리 형태의 수액과 단단한 섬유륜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다. 이때 밀려 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신경을 타고 어깨 쪽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된다. 침도 많이 맞고 안마사들이 하는 데 가서 그 지압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사지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도 많이 가봤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소용이 없게 되자 김영채 씨는 언제부터인가 약에 의존하게 됐다. 목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그 정형외과에서 지어준 건데요. 한나절 정도는 좀 잘 버티는데 한나절 지나고 나면 저녁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먹어줘야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된 것은 5년 전부터인데 최근 1년 사이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불면증까지 생겼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잠을 잘 못 자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저 좀 데리 갔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하루라도 통증 없이 좀 살아보는 것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영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쪽에 앉으시죠. 네네. 앉으시죠. 하시는 일이 운전하시는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의자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보시고 만세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팔 내리시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팔. 돌리는 거 자체는 괜찮나요?
돌릴 때 통증이 좀. 제 손 한 번만 잡아볼게요. 손 한 번 꽉 쥐어봅시다. 세게. 오른손 잡으시죠? 예. 세게. 이쪽부터 당겨보시고 반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응. 또 당겨보시고 밀어보시고. 당기고 미는 힘이 조금 약해져 있어요. 예. 목 디스크 환자의 팔 힘을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 정상적인 디스크가 있는 자리인데 이제 요 MRI는 척추를 이렇게 길게 찍은 건데 5번, 6번 사이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죠. 이제 이거를 골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바디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가시처럼 이렇게 골극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오른쪽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고 이 앞쪽이 정상적인 디스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뇌로부터 내려온 신경이에요. 4번하고 5번 사이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사이로 내려와서 보면은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다. 운전을 할 때 그 제 자세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운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목이 이렇게 적게져 있는지 숙여져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후회스럽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운전할 때 항상 좀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해야 하는데 제게는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만한 여유가 좀 없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하게 되면 일반적인 너무 필요한 일상생활 젓가락질이라든지 수저질이라든지 뭐 글씨 쓰는 거를 포함해서 이 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뒤 김영채 씨의 수술이 결정됐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김영채 씨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목과 팔의 통증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본다. 많이 좀 어려운 수술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근데 환자가 지금 두 마디 4번하고 5번 사이, 5번하고 6번 사이 두 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뭐두 군데 그 독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수술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먼저 목 앞쪽을 절개한 뒤 퇴행성 변화가 시작됐거나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한다. 이후 인공 보형물을 넣어 디스크 높이를 회복시켜 눌렸던 신경을 풀어주고 뼈와 뼈 사이를 유합하는 방식이다. 수술 3주 후 김영채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한번 팔 한번 힘 좀 체크해 볼게요. 잠깐만.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 오므렸다가 벌려 보세요. 됐습니다. 팔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세게. 또 이쪽으로 당겨 보시고 밀어 보시고. 미는 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른쪽이. 이게 이제 오늘 찍은 사진이고 이쪽 사진이 수술 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5번하고 6번 사이 여기가 주저앉아 있었고 여기 위에는 여기 윗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비하면은 구멍이 이렇게 넓어진 거 보이죠? 협착이 심했던 디스크 대신 인공 보형물을 넣어 공간이 생겼고 가시처럼 자랐던 골극도 사라졌다. 수술해 주시고 나서 순간에 이거부터 해봤어요. 저린가 그랬더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야, 깨어나갖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집에 가서도 요즘에 정말 매일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그냥 통증 때문에 늘 그냥 쭈그렸었는데 너무 오래 운전도 바로 시작하시고 3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풀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이니까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 괜한 걱정이 있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은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수술한다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영진 씨는 환기구 설치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손과 발이 불편해졌다. 특히 왼쪽 다리를 저는 증세가 심각해졌다. 이게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 아, 마비 증상이 오셔서? 다리가 마비 온 지 한 작년. 뛰는 거 갑자기 못 뛰겠더라고요. 몇 해 전에. 오른쪽 드는 거랑 왼쪽하고는 또 달라져요. 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불편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여기서까지. 직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고개를 젖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해왔던 최영진 씨. 손의 저림 증상과 함께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째다. 그냥 여기 찌릿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맑아져요. 그러면서 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를 잡고 이래 한참 있는다고. 정신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지난해 왼쪽 다리에 마비가 찾아오면서 무엇보다 커진 것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다. 뭐 그전에는 같이 뛰고 놀고 했는데 몸 좀 불편한 쪽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자체가 안 하게 되더라고. 걷는 것도 또 불편하니까 뭐 잘 안 가려고 하고 뭐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걸 자기들도 좀 아니까. 마흔일곱 살의 가장, 세 아이의 아빠 최영진 씨의 꿈은 불편해진 몸과 함께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최영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몸통은 괜찮습니다. 최영진 씨의 마비 증상은 어느 정도일까? 팔하고 손하고 이쪽으로. 네. 쫙 폈다가 쥐었다를 최대한 빨리 반복해보세요. 이렇게. 더 빨리. 최대한 빨리 하신 건가요? 네.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더 빨리. 최대한 빨리 하신 건가요? 네. 잘 안 되나요? 한 발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려울까요? 오, 너무 안 되겠습니다. 반대쪽은요? 반대쪽은 좀. 반대쪽 한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휘청휘청. 왼쪽에는. 좀 휘청휘청하네요. 네. 네. 좀 휘청휘청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동작들로 목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지금 1번 뼈하고 2번 뼈 사이에 원래는 지금 연결될 뼈가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뼈 결손이 좀 있어요. 네. 고정되지 않은 뼈들이 중추신경을 누르면서 경추 척수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영진 씨가 진단받은 경추 척수증은 어떤 질환일까? 경추를 지나는 신경에는 좌우로 뻗어나가는 신경근과 중추신경인 척수가 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흘러나온 수액이 척수를 누르게 되면 팔다리에 운동장애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척수증이다. 척수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먼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흘러나온 디스크가 척수를 누를 수 있다. 우리 경추에는 척추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는데 뒤쪽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생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가 중추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또 노화에 의해 척추뼈가 좁아지는 경추관 협착증이 생겨도 중추신경이 눌려 척수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머리에서부터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호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와서 그냥 근육까지 전달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세하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그런 기능들까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척수증은 갖가지 운동 장애를 불러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질이 안 된다거나 글씨 쓰기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척수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척수가 눌리면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는데도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걸음걸이가 휘청이는 등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경추 같은 경우에는 뇌랑 똑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에게 목 중풍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이유가 한번 망가졌을 때 돌이키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밑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목 밑으로 문제가 있으면 목 밑으로 전체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의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심각한 경우는 대소변 기능 떨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직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척수증의 가장 큰 위험은 자칫 노인성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나이 드셔서 뭐 50대, 60대, 70대 되시면서 팔에 힘도 빠지고 다리 힘도 빠지고 기능도 떨어지는 게 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시고 지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저희가 명확하게 볼 때는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런 척수증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선생님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클래스룸 가서 우리 연습 문제 다운받도록 합시다. 수학 1학년 3반 클래스룸에 있어요. 거기 테스트라는 게시물의 걸 다운받아 주세요. 제작진은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많은 학생들을 찾아가 봤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장시간 노출된 청소년들의 목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하루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 보는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보는 거 같아요? 한 5-6시간 정도.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랑 귀랑 멀게 해라 자꾸 얘기해 주긴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어깨가 위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목이랑 옆모습이 저는 안 보이니까 궁금하긴 해요. 텍스트넥 증후군은 거북목 증후군의 또 다른 말로 스마트 기기에 글자를 보는 동안 생긴 질환이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특히 텍스트넥 증후군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 목이 느끼는 압박에 대한 연구는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고개를 지나치게 숙이는 자세는 똑바로 앉았을 때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부담을 목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태블릿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고개를 내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태블릿이 밑에 화면이 밑에 있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인데 장시간 핸드폰 사용도 그렇고 태블릿 사용도 그렇고 신체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이용 시간은 목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이 가장 적었고 5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청소년들. 실험에 참가한 중학생들의 골격과 목의 상태를 분석해봤다. 첫 사례부터 거북목의 위험이 감지됐다. 지금 각도가 15도로 나왔죠. 여기 보면 머리 전방 이동이 1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6에서 7도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그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많이 앞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거북목의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한 반의 학생 30명 모두를 측정했다. 목이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했다. A등급은 정상 각도, C등급은 심하게 굽어진 각도를 의미하는데 전체 30명 중 A등급은 1명도 없었고 B등급은 11명, C등급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거북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스스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북목 자세를 지속하다 보면 경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변형이 되고요. 일자목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결국은 디스크나 뼈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식으로 누적 손상에 따라 병변이 확대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변형되는 시점이 더 이상 경추 질환의 확대를 막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크가 지금 파열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그러고 또 협착이 심하다고 해서 여기 목이랑 여기 승모근이랑 그다음 팔에 대한 그런 마비 증상, 팔 저림, 저한테도 지금 그런 증상이 오니까 칼로 베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사실 통증보다 더욱 두려운 증상이 있다. 지금 요 세 마디가 지금 많이 좀 떨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도 가끔 이렇게 떨리는데 제 자신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타이핑할 때나 뭐 식사를 할 때 좀 많이 떨리고 좀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재 손태현 씨의 목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척수 압박 소견뿐만이 아니라 그 어깨 팔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리는 상태거든요. 하얗게 동글동글 MRI에서 보이시는 요 신경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추간공이라는 건데 요 까맣게 요 병변 부위는 막혀 있습니다. 이게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척수도 눌리고 그 신경근도 눌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며 CCTV 영상을 보거나 잠복 차량을 지키는 것이 형사의 주 업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일에 열중했던 시간 뒤로 손태현 씨는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진료받으러 갈 때 지하철 타고 갔었는데 여름이면 10명 중에 9명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 스마트폰 보면서 그 사람들 제가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다 고개 들라고. 솔직히 사람이 건강할 때 모르거든요. 자기 몸이. 근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내가 미리 예방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절대 이제 핸드폰을 보실 때 자기 눈높이와 맞춰서 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체각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던 3명의 학생들과 직장인 한행석 씨가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드릴 거예요.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폰이 떨어졌다고 치면 이어폰이 바닥으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이어폰이 떨어지더라도
어깨를 맞고 떨어져야 돼요. 경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 먼저 등과 허리를 바르게 펴고 목을 들어 귀 쪽의 커브를 살려주는데 귓바퀴와 어깨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어깨나 배를 지나치게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한 10시간밖에 못 쓴다고 가정하면 이런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바른 자세라는 거는 주변의 근육이나 관절 이런 주변에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가고 가장 적은 에너지로 버틸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세를 100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자꾸 취하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귓바퀴를 어깨축에 자꾸 맞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어깨를 편하게 내리시고 그렇죠. 자, 어깨를 한번 살짝 올리셨다가 편하게 살짝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계시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싹 당기시고 두턱 만들기 운동은 누르시고, 누운 하나, 상태에서 둘, 턱을 셋, 아래로 내려 두 다섯, 턱을 만든 여섯, 뒤 일곱, 뒤통수를 여덟, 지그시 아홉, 눌러주는 네, 동작으로 매일 아침 저녁 일어나시면 10초씩 5회 반복한다.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게 한 번이에요. 이걸 5회 하시는 거예요. 거북목이 진행된 3명의 학생들 또한 전문가에게 두턱 만들기 운동을 배웠다. TWTY 운동을 할 때는 몸이 똑바로 서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 앞에서 하면 좋다. 먼저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서서 손으로 문틀을 잡고 T자를 만든다. 이어서 견갑골을 최대한 끌어내려 W자를. 다시 팔을 천천히 올려 T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팔을 넓게 들어 올려 Y자를 만든다. 두턱 만들기 운동은 일자목 상태에서는 기능이 떨어진 깊은 근육의 목 근육을 활성화하고요. 후두 하근을 비롯한 목 뒤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자목이 발생하는 원리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향의 운동인 셈이죠. 두턱 만들기 운동과 더불어서 TWTY 운동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등 뒤쪽에 있는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을 다시 만나 추천 운동의 지속 여부를 확인했다. 열흘 동안의 실천만으로도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조은 학생 역시 아침 저녁으로 운동법과 바른 자세를 실천하며 나름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오래 유지하면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 뭐 목이 아프거나 뻐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김지한 학생.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좀 많이 줄였어요?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줄였어요. 원래 5시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3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줄인 것 같아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한 번 자세 똑바로 잡고 다시 똑바로 앉는 거죠. 근데 30분 또 뒤에 점점점 무너지겠죠. 그럼 안 되겠다. 다시 30분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똑바로 잡고 이러는 거를 너무 엉덩이를 의자에 너무 오래 붙이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